나도 모르게 엉덩이 근육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 그렇다면 반대로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다행스럽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서동원 원장님,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엉덩이 근육은 물론 헬스클럽 다니면서 네. 헬스 트레이너한테 그 지도를 받아서 강화하면 좋겠지만 바쁘신 분들 그럴 시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 생활 습관만 좀 바꿔도 충분히 단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을 역시. 이용하는 거죠. 계단을 자주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요건 쉽다 그러고 내려갈 때는 붙잡고 쫙쫙쫙 내려온다고요. 못해요. 저. 그래서 사실 저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요.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것만 가동시키고 올라가는 거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려가는 거는 이제 쉬우니까 내려가는 때 무릎에 물렁뼈나 이런 데에 물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려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만큼은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20층, 3층을 또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만 하면은 20층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20층 정도를 매주 올랐더니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성이 한 2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단 오르는 운동은 사실은 열심히 하면은 근력 강화도 되고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또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했네요. 저는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신나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근데 좀 아파요 무릎이. 이게 원인이었군요. 잘못 선택한 방법이었네요. 예. 박성중 원장님, 네. 계단 내려가는 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 이게 이제 무릎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올라가는 건 이제 다리를 얹고 몸을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몸을 끌어올리지만 내려올 때는 몸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부하가 훨씬 많고 무릎에 안 좋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이 내려갈 때 만약에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면 무릎에 물이 차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올라가야겠죠? 네. 서동원 원장님. 네, 예. 운동의 그 강도, 효과, 편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네. 계단 걷기는 현대인에게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근교의 산을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동네에 옮겨놨다고 해도 되겠고요. 산에 굳이 안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더라도 등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자, 시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예. 그래도 이왕 계단 올라갈 때 자기가 어떤 관절, 어떤 근육을 쓰고 있는지를 알면서 올라가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단 디딜 때 그냥 발 전체를 이렇게 딛고 터벅터벅 올라가면은 그 무릎 관절 정도만 운동을 하지만요. 이 계단을 반 정도 뒤져서 이렇게 발목이 뒤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좀 늘어나죠. 이때 올라갈 때 수축을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종아리 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무릎을 밀게 되면은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근육 운동이 되는데 이때 엉덩이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엉덩이 허리를 강화하려면은 허리를 숙이고 올라가지 말고 상체를 좀 세워갖고 계단을 올라가면 되겠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막 2계단, 3계단 한꺼번에 올라가는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허벅지 근력 강화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무리가 될 수 있고 또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갑자기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면서 심폐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운동을 많이 발이 하셨겠죠. 있으면 가운데 반도를 반 정도 받고 반 정도를 딛고 올라가라 예, 이런 발목부터 말씀이시죠?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충격 엘리베이터 흡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제가 뭐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내려오는 거를 하지 말라고는 권해드리지만 안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몸을 틀어서 내려오면은 무릎에 충격을 좀 줄 수 있고요. 대부분 무릎이 그냥 털레 내려오면은 무릎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충격받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충격을 흡수해서 발 뒤꿈치 닿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몸이 손바람 자신이 발. 없는 분들이죠.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발끝으로 해서 충격 흡수만 충분히 해줘도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의 축 엉덩이.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수명이 늘어난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역시 무병장수의 비결은 생활 속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갈 그런 시간도 없고 바쁜 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네. 좌식 생활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또 널려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틈틈이 운동하고 좁은 공간에 뭐 만원 버스에 탔어도 엉덩이의 이 등척성 운동으로 힘주는 운동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병이 생긴다? 엉덩이가 허리 근육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퇴행성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엉덩이 건강을 망치는 두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고 예? 1분 만에 틀어진 골반을 교정을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이 부족하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근육 활용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더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공개. 여러분 디스크 또 척추 협착증 관절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병들도요 엉덩이 근육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도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많아도 엉덩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분은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 왜 엉덩이가 허리병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엉덩이가 아픈데 엉덩이 쪽에 담당하는 거는 허리 신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엉덩이가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묵직하고 아프고 땡기고 이러면 허리 디스크일 거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인 경우는 걸으면은 앉을 때는 멀쩡한데 그 얼마 정도 걸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땡기고 쑤십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허리 때문에 네. 엉덩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엉덩이 근육, 대둔근, 중둔근 이런 것들은 다 허리 근육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근막을 통해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이 엉덩이와 허리는 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 여성분들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걸어가면 참 그 섹시하게 보이고 상당히 그 보기도 좋았는데 예. 실제로 따지면 그게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젊은 분이 이렇게 엉덩이 흔들흔들하면 다 보기는 좋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대개 보면 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흔듭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흔드는 거가 살랑살랑 하는 것 같지만 네. 제 눈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게 틀어지게 이렇게 틀어진 경우는 엉덩이를
좌우 대칭이 안 되게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국에 보면 유명 여자 배우 중에 이제 주연들 중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샤론 스톤이요. 맞아. 네. 원초적 본능의 그거 샤론 갖고. 스톤. 원초적 본능. 네, 네. 그런 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허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문제가 많겠구나 이런 게 알 수 있죠. 네. 패기의 명장면 그 맞아. 취조받으면서 이 다리 꼬았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고돌 원장님은 정말 의학적 접근으로 해서 이제 환자를 보듯이 보셨겠네요. 그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 물론 이제 김태현 씨 같은 총각인 경우는 뭐 침도 삼키면서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침은 삼키고 싶어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보니까 삼킬 수가 없는 거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다리를 이제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돌아간 쪽으로 다리를 꼴 겁니다. 골반이 틀어진 쪽이 편하기 때문에 그쪽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오래된 경우는 첫 번째로는 고관절과 천정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게 오래되면 후관절이라든지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다리 길이도 짧고 골반도 틀어지면서 디스크라든지 점점 좀 뭐 아주 심한 경우는 뭐 전방절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나쁜 자세는요. 그러면 이게 우리 방송이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미국에 나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 샤론 스톤 씨가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이 고도일 원장님 병원에 가셔서 디스크에 문제는 없는지 골반 틀어짐은 없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뭐 이거 바라겠습니다. 자막 예. 처리해드릴까요? 직접으로 하실래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허리, 요통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게 골반이 좌측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우측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좌우 대칭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논문에는 그 자궁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박상주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평상시에 꼬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상시에 다리 꼬는 분들은 잘 때도 다리를 꽈요. 이게 다리도 한쪽으로 꼬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꼬아서 올리는 다리 쪽으로 잘 때도 몸을 돌려서 마치 잘 때도 다리를 꼬듯이 잡니다. 차 이렇게 얹어놓는 그렇죠. 거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자면서 다리를 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뭐 7시간, 8시간 되다 보면 그 시간 안에서 그 다리를 꼬고 있는 시간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리 꼬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고 잘 때는 이게 의식이 없다 보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긴 쿠션을 다리 사이에다 끼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 뭐로 잘 때? 네. 예. 그러면 뭐로 잘 때 그거를 잘 때 이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다 보면 아무래도 다리가 너무 과도하게 꼬아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쿠션을 좀 긴 거를 갖다 놓으시고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이 무의식 중에 다리 꼬는 것을 예방하는 또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스크, 이게 한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고 또 수술도 말이 많아서 망설이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이 해라 말아라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보통은 뭐 자세 좀 바르게 하고 운동 좀 해주고 또 아프면 물리치료라든지 소염제라든지 뭐 근이완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했는데 아니면 안 하던 자연적으로 통증이 없어졌어요. 너무 허리가 아프던 게 없어지고 다리가 땡기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치료를 중지하거나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신경에는 이제 그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다 촉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 마비가 오면은 통증은 없는데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같은 발가락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잘 모릅니다. 발목 마비가 올 정도는 이제 다리를 저니까 알지만 초반에 엄지발가락 힘이 이게 빠지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나은 줄 압니다. 그래서 움직여보면 이게 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다가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이 감각이 둔해져요. 처음에는 벌레가 기어간다 그러고 여기가 먹먹하다 그러고 뭐가 근질근질하다 그래서 피부 질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해지면요, 그 자꾸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계단 올 때 자꾸 넘어지는데 힘을 체크하면 정상이고
통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이제 감각신경에 변화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게 차게 아주 심한 경우는 차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발바닥이 찰 수도 있고 그 아픈 그 신경이 지배하는 면이 차게 느껴져서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서 시려서 양말을 신어야 되는 경우. 예, 그렇게 이게 너무 시린 거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고 해서 다 낫다고 섣불리 자가 진단을 하면 안 된다고.